안녕하세요. 메리트 코칭 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브로드컴 실적 짚어보기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FOMC 회의 특집으로 1, 2, 3 시리즈를 하는 동안 연준과 연준이 하는 일, FOMC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어떤 성향에 따른 예측들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 그런 그리고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이번에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하에서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은 반대 의견, 소수 의견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저런 거를 보면서 저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저런 곳에서 저렇게 다르게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이제 언론에서 표현이 되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긴 했는데 매파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매파는 약간 매서운 그리고 비둘기는 약간 부드러운 파고 가운데 의장은 이제 올빼미 파로서 조율의 역할을 하는데 이 연준의 두 가지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파월 의장도 이제 결국에 맨날 마지막 멘트는 그걸로 끝나잖아요. 아슬아슬한 결정이었지만 우리 연준의 두 가지 책무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위한 이 최적의 금리가 요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 아슬아슬하지만 요게 지금 최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두 가지 책무를 드는데 그 두 가지 책무는 맨날 말합니다. 지겹도록. 왜냐하면 자신은 철저하게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연준의 의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가 안정을 가장 극단적으로 시키려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올라오는 물가를 찍어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에 좀 더 방점을 찍는 이 행위를 하는 파들을 매파라고 하고 이 최대 고용, 물가 안정보다는 조금 더 부양을 시켜서 금리 인하를 해서 최대 고용을 금리 인하를 해서 물가가 조금 오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물가라는 게 사 먹는 음식료품 물가도 있지만 나의 임금도 있기 때문에 나의 임금 상승률이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지배할 정도로 크다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래서 그 판단하에 물가가 조금 들썩이더라도 최대 고용을 목표로 하는 이 지금 행위를 하는 쪽이 비둘기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19명이 회의에 참석을 하여 12명이 투표권을 가진 가운데 투표를 그렇게 섞인 사람들끼리 해서 나온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제 의장이 발표를 하고 그 회의록이 이제 3주 뒤에 나오고 성명문은 그날 나오고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쨌든 이번에 매파적 금리 인하가 나온 데다가 딱 12명 중에 11명은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는데 딱 한 명만이 금리 동결을 외쳤죠.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인 해맥 여성분이십니다. 여성 총재분이.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도 깨진 데다가 금리 인하를 점도표로 봤을 때 점도표의 중간값이 올라오다 보니 그럼 더 이상 내릴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이제 이 지표들은 계속 또 나온단 말이에요. 월별, 그다음에 주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또 어떤 곳으로 해야 될지를 또 쭉 보는 FOMC 회의가 2024년도 마지막으로 끝났다고 해서 이 연준이 하는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연말에 지금 산타니 뭐니 성탄절 즐기지도 못해요. 왜냐면 또 바로 다음 달에 1월 달에 회의가 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에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홈페이지에 그때 보여드렸다시피 세 개가 딱 있잖아요. GDP, 개인 소비 지출, 실업률. 이렇게 연준 홈페이지 밑바닥에 딱 세 개를 딱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의 결과가 GDP가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순수출이 좋아야겠지만 얘네는 수출도 좋았는데 더욱더 영향이 큰 개인 소비 지출, 바로 PC 개인 소비 지출이 GDP의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소비 지출이 너무 잘 나와서 GDP까지 성장을 하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다음에 실업률은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그 개인 소비 지출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내려가가지고 최대 고용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은 좀 좋아져서 물가는 조금 들썩일 수도 있어도
이 경제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서 결국 GDP의 덩치가 커졌다. 그래서 이제 매파가 조금 더 들썩이게 된 거죠. 야, 경제가 저렇게 뜨거운데 우리가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물가를 두드러기 나게 하면은 이거 고용시장만 살리려고 비둘기파들 말대로 해주다가 너무 뜨거워진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일단 정점을 찍고 1월 달로 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간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보통 이제 4주 평균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요거를 따로 또 본다 얘기를 드렸는데 4주 평균은 지금 226.500K로 나와서 예측값인 230.127K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도 낮게 나오고 아까 전에 실업률이 낮게 나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낮게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굉장히 고용시장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4주 평균의 차트. 일단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죠. 요거는 예측값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던가 아니면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똑같은 말인데 최초로 실업자가 돼서 실업수당 청구를 한 건수가 4주 평균으로도 낮아졌고 이번 주 주간, 그러니까 저번 주 주간치죠. 이번 주에 발표된 저번 주 주간치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실업자가 더 이상 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아직도 지금 그 매파적인 요 금리 인하를 외쳤던 그 연준의 그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웠던 이 의견이 봐라 이 증명해주는 요런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차트가 나왔군요. 차트가 이제 지지난주에 정점을 찍고 한번 꺾인 다음에 다시 또 조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죠.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상치 부합이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값 상회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한 주간 요거는 지금 다 예상치 부합이라던가 예상치 하회가 나와서 실업자가 더 이상 늘지를 않네. 그러면 우리 굳이 실업자가 늘지 않는데 최대 고용을 더 가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더 할 필요가 없잖아. 비둘기들 조금만 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또 보니까 비둘기파가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이게 나온 거죠. 여기서는. 비둘기파가 봐봐. 우리 매파적 또 해맥 너무 갔어. 이번에 보험원 이사도 우리 만장일치했는데 해맥 왜 그래? 아주 강경한 가장 매파로 분류가 되어서 매파 스케일이 가장 뜨거웠던 보험원 이사도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는데 왜 그 매파적인 거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니? 굳이 만장일치를 깨면서. 근데 그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던가 4주 평균이라던가 이런 건 다 낮아졌는데 예상치 부합하고 계속 실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측치를 상회했을 뿐더러 지금 수년치 최고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비둘기파가 할 말이 또 생긴 거죠. 봐봐, 너네 매파 지금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실업이 잡힌 게 아니라니까? 맞잖아. 우리 말대로 최대 고용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더 과감히 해야 된다고. 지금 물가가 문제가 아니야. 물가는 이미 PC 2%로 가고 있다는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고용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로 틀었는데 왜 여기서 속도를 늦춰? 봐봐, 속도를 늦추면 안 돼. 지금 계속 실업자가 저렇게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고용시장을 안정시켜야 돼. 물가는 별로 들썩이지 않거나 물가가 들썩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잡아야 된다. 다시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나오겠죠. 매의 발톱을 드러냈던 비둘기의 탈을 썼던 파월의 발톱이 다시 비둘기 발톱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지금 자료가 나왔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엇갈리다 보니 헷갈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아까 4주 평균 차트는 지금 빠졌는데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차트를 보니까 밑으로 완전히 꺾여가지고 요 시점이죠. 저번 주. 여기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꺾인 다음에 이번 주에 살짝 더 내려갔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건 반대로 치솟아가지고 고점을 돌파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헷갈리게 돼버린 거죠, 지금. 지금 예상치 상해가 나왔는데 12월 19일 날 이 지금 예상치 하회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완화되고 있었거든요. 완화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치솟아가지고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바람에 이거 봐. 너네 매파가 바로 그런 금리 결정을 하자마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금리 인하를 한순간도 놓칠 수는 없어. 이러면 약간 또 금리 인하 뭐 점도표의 중간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3, 6, 9, 12에 나오니까요. 내년 3월 달까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릅니다. 점도표의 중간값이 내려가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시기니까요. 중간값이 내려간다는 것은 인하하는 폭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중간값이 올라가면 벽이 올라가니까 땅바닥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파고들 데가 없는 거예요. 땅바닥을 내려주면 더 내려갈 때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완전히 엇갈리게 나와버렸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야겠죠. 저 계속 실업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은 자, 실업률이 잡히고 실업성 건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저기서 지금 저기 걸려버리게 된다. 자, 기업의 실적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거죠. 뭐 실업상 청구 건수에서 두 개가 갈렸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GDP가 너무 좋게 나오고 개인 소비 지출이 좋고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기업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니 야, 미국 경제가 너무 뜨겁잖아.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다 터져. 그래서 매파적 금리 인하가 나온 거고 대부분이 지금은 사실 뜨거워요. 아까 계속 실업 청구 건수 그게 지금 좀 튀는 지표가 나와서 그렇고 이게 저기잖아요. 좀 많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쵸? 지금은 뭐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서는 비둘기파의 목소리를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매파의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너무 뜨거워요. 지금 너무 뜨거워요. 자, 지금 브로드컴도 지금 대표적이죠. 매출액이 51%가 증가를 했고요. 어마어마한 수치고 순이익이 23% 증가했고 그리고 이 미국 회계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이 8% 증가했고 그다음에 일회성 비용을 제거를 해버리자 1.42로 지금 주당 순이익이 뛰었고 그게 28% 성장한 수치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부분이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브로드컴이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깰 수 있는 뭐 아예 알고리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길이 다르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브로드컴이 걸어온 길은 지금 엔비디아가 걸어온 길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브로드컴이 유수의 굉장히 큰 IT 업체들, 빅테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칩을 아예 새로운 저기서 광장에서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둘이 경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얘네들은 좋은 거죠. 그쵸? 서로 경쟁을 하면서.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약간 주춤거리는 사이에 브로드컴이 야, 나 매그니피센트 7의 후보였잖아. 나를 다시 보라고 하면서 지금 실적과 주가를 완전히 위로 슈팅하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목표 주가가 컨센서스가 넘어서 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오히려 5%가 빠져야지 지금 평균 컨센서스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가격을 올려야죠. 목표 주가를. 왜냐면 자기가 목표 주가 제시한 걸 이미 다 넘어서 버렸으니 다음 보고서를 쓸 때 좋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고서는 보고서를 쓸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매도 의견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가 설정한 목표 주가를 이미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자기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의 아래에 있잖아요. 현재 주가에. 그러면은 내 의견이 매수 의견인데 매도 의견을 바꿔야 되는데 매도 의견으로 바꿀 의지가 없으면은 생각이 없으면은 올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것들은 따라가면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보고서가 나오는 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어서 스트롱 바이입니다. 지금 23바이의 3홀드예요. 자, 계속 올릴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자, 지금 갭상승으로 뛰어가지고 급등한 다음에 잠시 조정을 하는 데 했지만 다시 바로 이게 나스닥의 차트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이틀 만에 다 메꿨어요. 그렇죠? 정말 탁월한 복원력이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지금 신고가 도전이 눈앞에 왔습니다. 지금 오늘에도 지금 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를 뚫어버리면 $260를 뚫어버리면은
이 목표 주가 다시 설정해야죠. 애널리스트들은. 자,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브로드컴 같이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고 주가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 상단 부분에 있는 이런 주가들은 매파적 금리 인하가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의 자리가 돼버리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러면 이제 나스닥이 2만 지금 2만이란 지수대 탈환했잖아요. 최초로. 거기서 2만 지수대에서 새로운 시작점을 한다면 거기서는 브로드컴이 예전에 엔비디아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결국에는 매파적 금리 인하가 결국에 기술적으로는 이격 조정밖에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냥 핑계였던 거죠. 그냥 매파적 금리, FOMC를 통해서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매파, 무슨 비둘기파, 올빼미파가 머리를 맞대고 막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을 1박 2일 해가지고 내놓은 결과지만 사실 이런 브로드컴의 주가에 있어서는 그 힘겨운 결과가 그냥 차트에 그냥 이격 조정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연준이 안 중요하거나 FOMC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브로드컴의 차트에서는 별로 그렇게 힘겨운 그런 상황 자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렇죠? 그냥 기술적 이격 조정이었던 것이에요. 지금 여기 윗꼬리단 부분 있죠. 윗꼬리단 부분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밀린 게 결국 여기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버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20주선을 타고 가고 있다가 확 날려버리니까 20주선이 지금 여기 있죠. 20주선이 따라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따라올 시간을 그냥 벌어주는 수준? 그거밖에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월봉입니다. 와, 이게 엄청난 지금 이 장대 양봉이죠. 이게 월봉입니다. 이게 일봉의 봉이 아니에요, 이게. 이 월봉에서 이만한 봉이 나오고 지금. 이게 지금 월봉에서 이번 달 초에 $160 수준이었는데 이번 달 고점이 250입니다. 자, 지금 이번 달에만 2배가 올랐어요. 지금 이 밑단에서 2020년 코로나 때, 이 코로나 때 $40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40에서 $160만 해도 지금 여기서 4배가 올랐는데 400%가. 근데 그 400%가 오른 가운데 이번 한 달에 다시 이게 조이가 됐어요. 160에서 250이 갔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게 이 스피드가 그 엔비디아가 정말 최고의 스피드를 구가할 때 그 스피드가 지금 여기 갖다 붙었어요, 브로드컴에.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그냥 바톤 릴레이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 엄청나게 달리고 그 가운데 탑3가 엄청 세게 달리고 있다가 속도가 좀 다리가 아파가지고 조금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 바로 밖에 있던 애들 있죠. 매그니피센트 후보들 8, 90번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속도를 내가지고 따라붙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사실은 그쵸? 너무 지금 시장이 뜨겁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브로드컴이 지금 그건 모르겠어요. 엔비디아를 제치고 지금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그 슈퍼칩의 그 자리를 탈환할지 안 탈환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확실해요. 지금 엔비디아가 뜨겁게 가던 그 스피드의 자리를 이 스피드의 왕자를 얘네가 차지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CEO가 이름이 혹탄 CEO잖아요. 이 혹탄 CEO가 세계에서 연봉 많이 받는 탑3의 CEO에 들거든요. 왜 연봉을 저렇게 많이 주는지 지금 이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이쯤 되면 혹탄 CEO는 이름을 혹탄이 아니라 번개탄 사나이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